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노루가즘으로 상징된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으로부터 1시간 반 후면 이명박 전 대통령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근데 2분만은 포토라인에 쓰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워낙 잘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네. 그죠? 섰어도 한 20번은 섰어야 되는데 최소한. 어떠십니까? 감회가, 소회가? 예. 이 겨우내 묵은 빨래를 세탁기 돌리고 대청소하는 그런 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진경 총수에게 딱 청소하고 나서 그 개운해지는 기분 같은. 그렇죠. 네. 그동안 청소할 거 하긴 했는데 네. 이제 이 빨래만큼은 청소를. 이 빨래만큼은. 예. 냄새 많이 나는데. 예. 네. 냄새 많이 나는데 절대 빨지 못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서게 맞습니다. 만들고 있다.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고 외쳤던 국민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장장 역할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갖 댓글에 데스가 누구 거냐고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니까. 네. 예. 아무 상관없는 기사에, 연애면 기사에도 연애 기사, 누구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다스는 누구 겁니다 올라오고, 거의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니까, 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여기에.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예. 근데 여전히 이제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전혀 통하지 않을 일인데 당연히. 아니, 보복으로 따지자면은, 보복당한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에요. 이 87년 이후로 우리 직선제가 새롭게 시작되고, 대통령 직선제 새롭게 시작되고, 7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등과의 격차를 가장 크게 벌리면서 당선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사람이 MB예요.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이제 당선됐는데, 결국에 본인 경제만 살린 거잖아요. 보복당은 국민의 보복당한 거지. 정치 보복 얘기하려면 국민이 얘기해야지. 배신당한 것도 국민이고요. 본인이 할 얘기는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보복을 자기 측근들로부터 당하고 있죠. 그거야 뭐 측근들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본인을 제외하고서. 저는 이제 검찰과 싸웠다기보다는 자기 측근들하고 싸우고 있는 양상입니다. 측근들이 다 돌아서 가지고 다 손가락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하기 아주 편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흔히 그동안 얘기해왔던 사자방까지 포함해서 4대강 자원 외교 방산비리 앞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은 그 빙산의 아래 수면 하에 있는 것들이 많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진짜 크죠. 예. 그리고 조단위가 해외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 그런 숫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숫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벌써 5년 6년 전에 이거는 결정적 제보자와 함께 터져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게 이제 라디오인 뉴스공장에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틀림없이 큰 지상파 뉴스 혹은 JTC 같은 곳에 그런 제보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큰 숫자들이 터지기 시작, 조단위 숫자가 터지기 시작. 이제 검찰 수사로 이제 신병 처리가 되게 되면 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 이지영 씨 또는 사위 이런 이름들이 같이 등장할 날이 머지 않았다. 라고 저는 전망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해외, 큰 덩어리들은 다 해외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 정도인가 하는 정도의 규모가 앞으로 튀어나올 것이다.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그 포토라인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안 할 것 같고요. 드러난 것만으로도 100억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뇌물 액수가 이거는 구속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 대통령이다 보니까 게다가 전전임이죠. 바로 직전 대통령이 수감되는 상황이라 검찰이 더 꼼꼼하게 따졌다고 해요. 더 보수적으로
그러겠죠. 예. 예. 그러니까 절대 빠져나가기 힘든 것만 이제 추린 게 이 정도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영장은 칠 것 같고, 그러면 이미 못 나온다. 돈을 준 사람, 돈을 또 받는 심부름을 한 사람들이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네.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게다가 뭐 삼성도 물론 저는 사면 때문에 해준 건 아니라고 보지만 어떤 돈을 뇌물을 준 건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걸 형식까지 갖춰가지고 예. 그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서 자수술한 이름으로다가 예. 정확하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준 돈이다라는 걸 시인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걸 갖다가 그 돈을 줬을지 몰라도 나한테 준 게 아니라 그 다스 내 소유가 아닌 다스를 위해 쓴 거다라는 식으로 발뺌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요.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준 돈이기 때문에 아예 특정해가지고 네. 예. 대통령에게 준 돈이라고 삼성의 전 부회장 이학수 부회장이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60억이나 되는 거니까. 예, 그거 하나만 해도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는 참 검찰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김인호 여사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명품백, 돈다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부부가 동시에 그 법적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법이 금지한다기보다는 인지상정상 우리가 안 하지 않습니까, 잘. 근데 인지상정 안 하는 건 신병 처리만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둘 다 구속시키기가 좀 그러니까요. 경우에 한 명만 구속시킨다거나 이런 예는 있습니다. 네. 너무 연로하다거나 이 경우는 해당 안 되지만 달리 너무 이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죄가 있는데 부부니까 조사를 안 한다거나 수사를 안 한다거나 기소를 안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한 거고 같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조사는 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언론에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조사는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했는데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뭐 전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소는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관련해서? 예. 네, 아주 짧게 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자, 아니 특히 이번에 그 부인의 친구 예. 지인인 사람으로부터 4억을 받아가지고 그 공천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다 마친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 부인하고 무관하게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잖아요. 부인의 친구인데요. 그런 예.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뭐 돈이 들어가 있는 명품 가방을 받은 거라거나 예. 또는 1억 원을 갖다가 달러로 환전한 것을 받아가지고 미국 출장 갈 때 썼다거나 예. 그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연루된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묻어두고 가지는 못할 거예요. 어디까지 확대할지 혹은 뭐 구속영장이 청구될지는 모르겠으나 관련 기소는 될 것이라고 보시는 네. 거고요. 예. 그 외에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비위의 특징은 최측근들이 역할 분담을 착착착 한다는 거거든요. 예. 수금조, 아니면, 기업 선정조, 예. 그 다음에 그렇게 수금한 돈을 관리하는 조, 예. 그런 식으로 착착착 분류가 되고 가족들도 막 분류가 됩니다. 해외 담당. 그게 이제 컨트롤 타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본인 모르게 예. 그 재정 담당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기획해서 알아서 할 경우에는 여러 역할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건 이제 사령관이 한 명이고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고 이 종합하는 일은 본인이 직접 했던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서로 간 서로 일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가까웠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새는 걸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조금이라도. 본인이 돈을 크게 쓰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조금이라도 중간에 누가 해먹었다. 이거 굉장히 싫어한대요. 예. 그래서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고 겹치지 않게 하고, 예. 서로 믿지 않게 만들고 그렇게 한 게 아닐까. 가족들도 다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림을 그려보면 해외 담당은 이상득 또는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 이런 식으로 장원외교는 형님이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쭉 돌면서 형님 라인이 했죠. 박영준과 이상득. 예. 예. 근데 형님 라인이거든요. 예. 형님 라인에서 해외에서 다 했고 그리고 그 아들도 다 해외에서 심지어는 이제 정권 끝나기 전에 미리 빠져나갔죠. 국내를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영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예.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얘기는 다루기로 하고, 정의당의 공식 입장은 혹시 뭐 이런 큰일 있으면 한 번씩 내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요. 예. 그건 뭐 일찍이 저희들은 엄정하게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예. 정의당 얘기로 넘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동교섭단체. 예. 예, 이거, 흥미로운 시도이다. 예, 이런 말들도 많았는데 결국 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뭐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 저희들이 네. 적극적으로 한다. 의원단총회에서는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당내 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의당, 그러니까 그 현실 정치인들은 당연히 그런 모색을 해야 되는데, 정의당의 평당원 지지자들은 또 의견이 다른 분들 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땠습니까? 여론이 대체로? 특히 이제 정의당 내에서 예를 들면은 민주평화당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지역에서는 예.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지방선거 준비하던 네,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의 일부 의원들의 과거의 노동 문제라거나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철학이나 이런 걸 네. 보면서 상당히 거리감을 느꼈던 예. 그런 이제 노동계라거나 이런 데서도 그 같이 해도 되느냐 이런 걱정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정의당 내에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치열하게 그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향으로든 힘있게 하나로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뭐 그런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닌데 네. 충분히 그건 제기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좀 더 크게 넓게 보자면은 이번 경우에는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공동교수단체를 이루는 것이 뭐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더 큰 뭐 이 촛불 이후의 개혁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에서도 네. 뭔가 원내교수단체에서 2대2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도 뭐 민주당과 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서로 앞으로 협치해야 될 협력해야 될 일이 많은데 뭐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한편으로는 경쟁도 하겠지만 그렇죠. 협력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걸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표님이나 네. 예, 또는 뭐 심상정 의원이나 현역들은 비슷한 생각입니까? 적어도? 현역들 내에서도 좀 생각이 다른 분도 있는데 다수는 예. 다수 현역 의원은 같은 생각입니다. 다수 의원이라고 하면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다수는 다수죠. 그 내에서 다수죠. 그러면 상대적인 거니까. 예. 반대하시는 분은 누군가요, 그러면? 예? 몇 분 안 되는데. 아이고, 이름까지 변명할 건 아니고요. 공동교섭단체가 되면 원내대표도 두 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 각 분이잖아요. 당의 원내대표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예. 다만 공동교섭단체에 등록하는 예. 원내대표는 한 명 등록해야 되겠죠. 그걸 누가 하냐가 지금 최후의 관건 아닐까요? 예, 잘 협의해서 정하겠습니다. 잘하면은 원내대표 연설도 하시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도 사실은 비교섭단체로서 비교섭단체 말고요, 이제는 교섭단체로서. 교섭단체는 시간을 좀 더 주죠. 그러니까요. 예. 중계도 해줍니다. 저도 좀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중계했습니다. 국회 방송만 중계하고, 예. 아니요, KBS에서도 중계했습니다. 그게 너무 짧게 나와요. 근데 이분도 하였다 하고 지나가거든요. 내용은 안 나오고.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정의당의 평화민주당의 민주평화당의 내걸 요구 조건은 정리가 됐습니까? 비밀입니까? 이건 서로 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토요일 날 전국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바로 다음 주부터 공식 협상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달 내에 다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게 시간도 별로 없는데요. 예. 네. 근데 이게, 당을 합친 건 아니고, 예, 당연히. 합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국회에서 의사 일정을 정하거나 여러 가지 교섭을 할 때. 그죠. 비교섭단체 20석이 안 되는 당은 참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일정을 다 통보받죠, 그냥.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있어야 입장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각자 한 대씩 없으니까 공동 구매해가지고 예. 그 자동차 타고 들어가는 거죠. 예. 당신들은 앞좌석에 타고, 우리는 뒷좌석에 타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 남북 공동 선수단으로 입장했잖아요. 한반도기 들고. 네. 그러나 경기는 보면은 여자 아이스하키는 단일팀으로 갔지만 나머지 경기는 또 따로따로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다가 민평당하고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이루더라도 서로 같은 부분,
같은 부분을 함께 그 공동 교수단체 명의로 추진하지만은 서로 다른 부분은 따로따로 이렇게 자기 주장을 갖다 펼치는 거죠. 네. 경제정책 부분에서는 뭐 좀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남북 문제는 대체적으로. 남북 문제는 대체로 비슷하고요. 네. 정치개혁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점이나 또는 교수단체 문턱을 낮추는 등 정치개혁을 하는 부분에서는 같은 점들이 꽤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도 지금 한국GM 문제와 관련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풀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서로 각자의 어떤 의사나 선택을 또 존중해 가지고 서로 따로 하는 거죠. 저쪽에는 이제 박지원 대표라고 하는 네. 노련한 또 정치인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사람들 박지원 전 대표와 노회찬 대표가 예. 손잡고 뭘 한다 하는 그림을 잘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난해한 그림이죠. 굉장히 난해한 두 분 다 경험이 많지만 결혼은 서로 완전히 좀 다른. 아니 뭐 생각이 다르고 예. 그 걸어온 길도 다르지만 또 그래도 뭐 저로서도 뭐 배울 게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뜻이 같은 부분 남북 문제나 뜻이 같은 부분은 손잡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림이 잘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 예. 두 분의 조합인데 앞으로 자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림에는 구상도 있고 비구상도 있고 예, 또 뭐 초현실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 초현실에 가까운 그림인데, 예. 두 분이, 그러니까 두 당이 공동교섭단체 꾸미면 저희가 따로 시간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박지원 대표와 노회찬 대표가 동시에 저희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생각만 해도 재밌네요.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개헌안, 이 뉴스가 이제 크게 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막대하죠. 예. 네. 근데 지금 정부 개헌안, 왜냐면은 국회 개헌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작년 2기초부터 사실 개헌한다 했고, 꼭 하겠다고 했고, 그때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하라고 요구했었어요. 예.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꼭 하라고, 공식적으로. 근데 지금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일단 왜 하지 말라는 거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인데 자유한국당은 개헌하기 싫은 거고요. 개헌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네. 개헌을 지방선거 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금 스스로 어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10월 달에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개헌할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왜, 적극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기했고 그 이후로 개헌 이야기를 훨씬 더 주도적으로 했고. 개헌을 갖다가 30년 전에 개헌했는데 30년이나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거나 여러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을 반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개헌하자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자유한국당에서 개헌 얘기를 꺼냈던 것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다음 대권을 차지하기 힘든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지지가 너무 낮아가지고 예. 다음 대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적으니까 헌법을 고쳐가지고 대통령 없는 그러니까요. 권력을 합동으로 추구한다거나 네네. 이 소위 말하는 제3지대. 예. 그 제3지대에 모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자신이 없었던 사람들,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여하튼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 정권이 탄생을 하니까 개헌을 하려고 했던 그 목표 자체가 상실되어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다음 대선도 이분들은 자신이 없어서 입만 열면 이제 대통령 없는 어떤 권력 체제를 갖다가 예. 또는 대통령이 힘이 없는 권력 체제를 원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안 되니까 연대해가지고 너는 대통령, 뭐 너는 외치, 나는 외치, 뭐 이런 식으로. 너는 20%짜리 대통령, 예. 그리고 우리는 힘 합해가지고 80%의 권력을 갖는 국무총리, 예. 이게 나눠 먹자, 뭐 이런 발상들이 많은데 그런 발상들도 지금은 굉장히 현저히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 개헌에 대한 의욕이 별로 없는 거죠. 차기 대권에 대한 그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뒤를 빼는 거죠, 지금 그렇죠. 말하자면. 예. 근데 반면에 다른 분들은 정의당도 그렇습니다만 기본권, 예. 지방 분권,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된 권력을 좀 분산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6월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안 나오니까 이제 정부 개헌안, 뭐 사실상 대통령 개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안이 나와서
국회로 가서 통과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근데 이제 이 점에 관해서 저는 개헌이 안 되고 있는 건 국회 탓이고 국회 내에서도 약속을 어긴 여러 정당들 탓입니다. 네. 그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네. 또 대통령은 헌법상으로도 개정안을 발의할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하등 잘못된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 그 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그 안의 개요를 보니까 그가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발의를 갖다가 만약 3월 21일 날 하게 되면은 네. 그것 때문에 부담감을 느껴서 국회가 한 5월까지 안을 만들 것인가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더 반발하겠죠. 예, 반발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안만 남는데 네. 그럼 대통령이 발의한 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냐? 안 되죠. 또 안 됩니다. 이게 네.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대통령 안이 폐기되거나 네. 다루지도 않고 폐기되거나 부결될 거예요. 다룬다면은. 그럼 그 상황은 좋은 상황인가? 네. 그 나쁜 선택을 한 책임은 다른 야당들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대통령이 정치적 먹잇감이 되겠죠. 모처럼 낸 안이 그렇게 폐기되거나 부결되는 상황은 저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그 시점이 예.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5월 말 북미 정상회담을 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어쨌든 책임은 그 일부 야당에게 있지만 보수 야당에 있지만은 대통령의 난이 막 망가지고 이렇게 부서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대통령이 이제 국내 예를 들어서 사실이 아니지만 근데 요즘 워낙 가짜 뉴스를 말도 안 되게 만들어내니까 장기 집권하려고 대통령이 몰래 그런 표현 쓸 거예요 아마 몰래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개헌안을 만들어 지금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미 뭐 사회주의 헌법이니 뭐인데 저는 그런 비난이 네. 그런 가짜 뉴스에 근거한 비난이 두려운 게 아니고 네. 뭔가 모처럼 이제 헌법상의 합법적 권리이기도 하고 좋은 내용으로 만들었지만 국회에서는 그것이 통과가 안 되는 그 상황, 그걸 통해서 이제 보수 야당들이 나쁘다는 걸 증명할 수는 있지만 증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도 망가지고 또 개헌에 관련 논의도 다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예. 정치적으로는. 예. 제가 어제 그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예. 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국민들에게 이런 대통령의 안을 갖다가 제시하고 또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 던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공식 발의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 지적은 저도 공감할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 이런 거는 정쟁의 수단을 만들어서 왜냐면 내용들을 읽어볼 사람도 거의 없고요. 실제로 일반인 중에는. 그리고 이제 뉴스에 나오는 짤막한 제목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게 남북회담, 북미회담을 다 덮진 못하더라도 상당 정도 깎아먹을 수도 있어요. 뉴스가 안 보이게, 뉴스를 키워가지고. 저도 그런 우려가 있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또 하자가 없는 원칙인데, 이게. 여기 어디에 하자가 있는가. 사실 하자는 없거든요. 이건 정무적 판단이지. 그래서 저는 그 안을 제출하되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제출만 해놓고 살아있는 안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해 나가는. 그래서 6월 달에는 보수 야당들의 약속 위반으로 안 되더라도 10월이든 언제든 좀 될 수 있도록 물론 그 가능성이 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안을 살려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뜻대로 대통령이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예. 본인 마음대로 하겠죠. 본인 마음대로 할 텐데, 갑자기 그 생각도 듭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요 얘기, 교섭단체, 저는 사실 정의당이 언제 교섭단체가 되겠는가, 항상. 교섭단체가 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돼야 할 텐데, 현 선거제에서 가능하겠는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한 20년 가까이 하는데, 네. 진보정당이. 근데 이제 공동교섭단체 이것도 사실 안철수 대표에게 감사해야 하는 일이군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나비의 효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요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의당이 장관으로 같이 참여한다든가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뭐 정치 불가능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전에는, 예. 그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파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마이카는 아니지만 아워카를 예. 이제 타게 되니까 예. 마이카를 갖게 되는 날도 조만간 오겠죠. 다음 선거에서는 마이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그 전에라도, 예. 공동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뭐, 장관 몇 개 내놓으라고. 그런 협박도 가능해요. 예, 뭐 뉴스 공장에서 대접이 달라지겠죠. 커피를 2잔 준다거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실 찾아 3만리, 고기 찾아 10만리. 시사요정 김어준입니다. 오늘 일본이 북미 정상회담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동아대 우수근 교수님 스튜디오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나오셨을 때 대박이었는데, 예. 시간이 없어서 전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요. 예. 그 정도 많이 하셨어요. 예. 폭발적인 반응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자, 우선,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이 엄청 당황했다. 물론 뭐 전 세계가 다 당황했어요. 당황하거나, 근데 그 당황의 종류가 놀라움, 기쁨, 이것도 있고, 큰일 났다, 우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중국은 어떤 종류의 당황입니까? 한국 언론에서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중국 패싱을 우려한다, 뭐 이런 식의, 걱정한다는 식의 보도도 있거든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황은 조금 하긴 했지만 그것은 예. 그 돌아이라는 예. 트럼프와 김정은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나올지 모른다에 대한 당황이고 예.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면서 금방 넘어갔고 다만 이번 북미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 예. 중국은 되게 기분 좋게 바라보고 있죠. 기분 좋게. 우려보다는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겠어요? 공산당 고위 간부들과 전화가 가능하신 분 아닙니까? 쭉 이렇게 돌려봤더니 어떤 반응입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이 중국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체로 약 4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그동안 중국은 계속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주창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맙게도 예. 중국이 주창했던 것을 그대로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 입장에서는. 네, 예. 그러니까 즐겁죠. 자기가 한 말이 맞았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은 쌍중단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네. 도발하지 마라, 네. 북한.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을 줄임으로써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대통령을 통해서 성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이 맞았다. 예, 그러니까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 봐, 우리 말이 맞지, 이런 거죠. 예. 세 번째, 이번에 중국의 억울함이 증명이 됐거든요. 어떤 억울함입니까? 뭐가 억울한지 아십니까? 그동안 북한 문제는 항상 국제사회에서는 미국도 말이야. 중국, 니네가 똑바로 영향력 행사에 니들이 안 그렇죠. 하니까. 근데 중국은 우리 문제가 아니다. 북한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다. 당사자끼리 풀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이번에 북미 간의 문제로 북미 간의 대화로 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 말이 맞았다. 그러니까 괴지나 칭칭나니 할 판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 모든 것을 주도해주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이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반면에 트럼프한테는 부글부글 짜증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요? 대북 압박을 가해라 해서 가해가지고 북중 관계는 최악이 됐는데 갑자기 호련히 패싱해가지고 뭡니까? 자기 광만 팔았다. 토사구팽. 네. 그러니까 트럼프 부글부글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고맙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대행해주고 있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성원하면서 이번에 특사도 의외로 맞이했다라고 천만의 말씀. 있는 그대로 고마운 마음에 시진핑 주석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중국을 봐야지 활용할 수 있죠.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럼요. 예. 별도로 전화해보셨더니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이건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텔레파시로 딱 하면 알아요. 어제 밤에도 나타나가지고. 그래도 전화 좀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 해달라고 그전에도 요구를 했는데 국빈 방문을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한국을 이제 적정 거리에서 관리한다. 예,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근데 이 일로 좀 더 가까워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한국을 적정거리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잘못된 시각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 왜 그랬냐면 들어보시죠.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을 한국에 해야지만 정상 방문을 해야지만 한중 관계가 더 개선된다라는 중국의 시그널이 되는 것인데 중국이 대륙 후예라지만 사실 잘 보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밴댕이 무슨 딱지 같다라는 네. 속이 상당히 좁은 면도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이 방중을 해갖고 한중 정상회담을 했지만 아직도 한중 관계 냉랭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일방적으로 중국에 요구하는 것이죠. 정상 방문을 했으니까 이제는 유코도 보내고 네. 대한 투자도 좀 보내라, 더 늘려라 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일방적인 요구만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중국에 대해서 할 것은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라기만 한다. 상호적이지 못하지 않냐.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대국적인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럴 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시는 감성적인 터치, 소프트 외교로 나갈 필요가 있는 어떻게 거죠.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게 아니지만 중국이 6.25 전쟁 때 사망한 중국군 유해를 계속 송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감동을 줬거든요. 요번에 우리도 감성적인 터치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감동함으로써 시진핑 주석도 야 중국 민심이 이러니까 우리 한번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첫 번째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판다 있지 않습니까? 판다. 시진핑 주석도 이 판다를 통해서 많은 힐링이 되고 했는데요. 판다 작년에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 북경 아시안 게임의 모델이 된 우리의 호돌이와 같은 판다가 죽었는데 그 판판의 영상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동영상을 가지고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판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주는 것 큰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중국 대사관 측에서 다 봤거든요.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아요? 예, 중국 당국에서도 우리들이 되게 좋아하는 판다를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다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어줬네라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민감할 수 있어요. 특히 자유한국당 잘한당이죠. 뭘 잘하는지 모르지만 잘한당. 이 자유한국당은 쌍수를 들고 또 반대하겠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피스메이커와 같은 그런 몸으로 대국적인 측면에서 중국한테 이런 제안을 하기를 바랍니다. 뭐냐면요. 경기도 파주에는요, 6.25 전쟁에 참가한 16개국의 참전 기념탑이라든가 기념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싸웠던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것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적국이었으니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것은 참화는 피와 구분 없이 다 희생자다. 전쟁 광해에서 희생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전쟁과 같은 참화가 없어지기 위해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대승적인 측면에서 북한과 특히 중국에 대해서 중국군의 희생자들을 위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위령탑이라든가 위령비를 제안하면요. 그러니까 중국은 정말 감동받을 거예요. 어쨌든 당시는 우리가 배운 바대로 남한의 입장에서는 공사단을 위해서 서들어온 중공군이었는데 지금 평화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희생된 개개인들에 대한 위령비를 만들어서 세운다. 당시 한국 정부에서 한국에서 이제 목숨을 잃은 개개인 중국인들을 위한 위령비를 세운다. 이런 게 맞아요. 그래요? 그처럼 우리가 더 포용적인 자세로 이거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하고도 부합하지 않습니까? 포용적인 자세로 중국에게 과거는 과거고 그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요. 중국인들 엄청나게 감동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성적인 터치로 해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게끔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국내 정서로 과연 그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중국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게 영향을 줄 것이다. 그 말씀 알겠고요. 이 얘기도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미 회담이라든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중국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불만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물론 우려는 있죠. 자기들이 역할이 축소될까 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차피 남북 통일 국면이라든가 남북한 한반도에서 중요한 국면은 주변의 가장 강대국인 중국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들이 주창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이끌어주고 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에 중국말이 맞았다는 걸 입증해 가고 있는 거라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불만이 없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해가 일치하는 거죠, 우리하고 이 그렇죠. 부분에서는. 네. 예. 모신님의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 그쪽은 모신님의 이 시진핑 현 주석이 전 세계적으로 야 이거 영구 집권하는 이제 황제로 가는 거 아니냐, 3년이면 없애고 공산당의 뭐랄까요,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다 뭉개뜨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선 이렇게 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소위 기본적인 민주 원리를 무너뜨리라는 거라는 비난을 받을 줄 알았겠죠, 당연히. 아니, 네. 간장장장 공장장님도 아시는데, 네. 중국 사람도 5,000년 문화대국입니다.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왜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보면 비난받기 딱 좋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죠? 대내외적인 비난이 있고 역풍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국의 그 절박함. 중국 입장에서 한번 해설해 주세요. 왜 중국에서 뻔히 야 황제냐 이런 소리 전 세계적으로 들을 거 아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 제대로 역지하면요. 역지사지하면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 비난이 있을 거라는 거 알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의 발로인데요. 예를 들면은. 무슨 절박함을 중국 입장에서 느낍니까? 중국은요, 영토가 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해결하기 가장 쉽지 않은 것이 민족주의, 영토 문제거든요. 네. 중국은. 소수 문제가 엄청 많죠. 예. 우리는 독도 하나만으로도 일본하고 되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은 그 거대한 땅덩어리 유지하다 보니까 14개국하고 영토를 맞대고 있고 6개국하고 해상 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중국만의 대국병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걸 갖다가 나라국자를 써갖고 삼국 문제, 세계의 나라 문제라고 하는데요. 국내 문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부정부패 문제, 빈부격차 문제, 환경 문제, 다양한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해결이 쉽지 않고, 게다가 국제 문제. 네. 중국이 발전할수록 미국과 일본, 베트남, 인도 점점 합종력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금방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국경 문제도 있거든요. 미국은 국경 문제가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크지만. 근데 중국은 엄청나게 많아요. 예, 자유민주 국가니까 미국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중국은 이웃한 나라들하고 사이가 다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 삼국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중국을 표현하죠. 중국은 일본의 스모 선수처럼 거대한 스모 선수예요. 겉으로 보면 그 덩치 누가 덤빕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스모 선수는 초고도 비만증 환자거든요. 그 비만증 환자에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에 있는 합병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스스로 이 합병증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즉 살을 빼지 않으면은 잘 살기가 쉽지 않은데, 살을 뺀다는 것은 거대 국가 중국임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상하이 공화국, 북경 공화국, 심천 공화국처럼 조그만 나라의 수장이 되는 것보다는 중국이라는 거대의 국가의 수장이 되고 싶은 것. 즉 중국이라는 나라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한 중국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계속 다양한 문제로 축적되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중국의 역대 왕조는요, 약 70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1949년에 건국되었고 2018년 68~9년을 지나가고 있어요. 역사의 교훈도 있고 실제로 엄청나게 문제가 산적하고 있으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럴 때 절대 권력을 가지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중국이란 나라가 붕괴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다오. 그래서 생사의 기로에서 칼을 뺀 그런 형국인 것이죠. 중국 소위 이제 지금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상황인식이 그러하다.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전 세계적인, 중국도 지금 국제적인 국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어떤 법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비난받을 거 알지만, 자기들 생각이 그렇다, 지금 현재. 예. 아니, 위기다, 그러면은, 위기.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 이거는 중국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다음 도 뵙겠습니다. 우수근 교수님이었습니다. 안녕! 하나 꼭 제안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 언론에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조사는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했는데,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소는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관련해서?
예. 네, 아주 짧게 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자, 아니, 특히 이번에 부인의 친구, 예. 지인인 사람으로부터 4억을 받아가지고 공천을 줬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다 마친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 부인하고 무관하게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잖아요. 부인의 친구인데요. 그런 예.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돈이 들어가 있는 명품 가방을 받은 거라거나 예. 또는 1억 원을 갖다가 달러로 환전한 것을 받아가지고 미국 출장 갈 때 썼다거나 예. 그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연루된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묻어두고 가지는 못할 거예요. 어디까지 확대할지 혹은 뭐 구속영장이 청구될지는 모르겠으나 관련 기소는 될 것이라고 보시는 네. 거고요. 예. 그 외에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비위의 특징은 최측근들이 역할 분담을 착착착 한다는 거거든요. 예. 수금조, 아니면, 기업 선정조, 예. 그 다음에 그렇게 수금한 돈을 관리하는 조, 예. 그런 식으로 착착착 분류가 되고 가족들도 막 분류가 됩니다. 해외 담당. 그게 이제 컨트롤 타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본인 모르게 예. 재정 담당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기획해서 알아서 할 경우에는 여러 역할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건 이제 사령관이 한 명이고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고 이 종합하는 일은 본인이 직접 했던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서로 간 서로 일도 잘 모르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가까웠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새는 걸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조금이라도. 본인이 돈을 크게 쓰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조금이라도 중간에 누가 해먹었다. 이거 굉장히 싫어한대요. 예. 그래서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고 겹치지 않게 하고, 예. 서로 믿지 않게 만들고, 앞으로 튀어나올 것이다.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소통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안 할 것 같고요. 드러난 것만으로도 100억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뇌물 액수가 이거는 구속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 대통령이다 보니까 게다가 전전임이죠. 바로 직전 대통령이 수감되는 상황이라 검찰이 더 꼼꼼하게 따졌다고 해요. 네, 더 보수적으로. 그러겠죠. 예. 예. 그러니까 절대 빠져나가기 힘든 것만 이제 추린 게 이 정도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영장은 칠 것 같고 그러면 이미 못 나온다. 돈을 준 사람, 돈을 또 받는 심부름을 한 사람들이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네.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게다가 삼성도 물론 저는 사면 때문에 해준 건 아니라고 보지만 어떤 돈을 뇌물을 준 거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걸 형식까지 갖춰가지고 네.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서 자수술한 이름으로다가 네. 정확하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준 돈이다라는 걸 시인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걸 갖다가 돈을 줬을지 몰라도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닌 다스를 위해 쓴 거다는 식으로 발뺌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요.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준 돈이기 때문에. 아예 특정해가지고. 네. 네. 대통령에게 준 돈이라고, 삼성의 전 부회장, 이학수 부회장이,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60억이나 되는 거니까. 예, 그거 하나만 해도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는 참 검찰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김은영 여사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명품백, 돈다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부부가 동시에 법적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법이 금지한다기보다는 인지상정상 우리가 안 하지 않습니까, 잘. 근데 인지상정 안 하는 건 신병 처리만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둘 다 구속시키기가 좀. 그러니까요. 경우에 한 명만 구속시킨다거나 이런 예는 있습니다. 네. 너무 연로하다거나 이 경우는 해당 안 되지만 달리 너무 연로하다 이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죄가 있는데 부부니까 조사를 안 한다거나 수사를 안 한다거나 기소를 안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한 거고 같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조사는 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노루가짐으로 성격된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으로부터 1시간 반 후면, 예. 이명박 전 대통령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근데 2분만은 포토라인에 쓰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워낙 잘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네. 그죠? 섰어도 한 20번은 섰어야 되는데, 최소한. 어떠십니까? 감회가, 소회가? 예. 이 겨우내 묵은 빨래를 세탁기 돌리고 대청소하는 그런 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진공 청소기 딱 청소하고 나서 왜 그 개운해지는 기분 같은. 그렇죠. 네. 그동안 청소할 거 하긴 했는데 네. 이제 이 빨래만큼은 청소를 이 빨래만큼은. 예. 냄새 많이 빨지 나는데, 못했던 예, 거예요. 냄새 많이 나는데 절대 빨지 못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서게 맞습니다. 만들고 있다.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고 외쳤던 국민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장장 역할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갖 댓글에 다스가 누구 거냐고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니까, 네. 예. 아무 상관없는 기사에, 예. 연애면 기사에도 연애 기사, 누구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다스는 누구 겁니다 올라오고, 거의 모든 분들이 참여하니까, 예. 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여기에.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예. 근데 여전히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전혀 통하지 않을 일인데 당연히. 아니, 보복으로 따지자면은 보복 당한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에요. 이 87년 이후로 우리 직선제가 새롭게 시작되고 대통령 직선제 새롭게 시작되고 7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2등과의 격차를 가장 크게 벌리면서 당선된 네.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사람이 MB예요. 네.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이제 당선됐는데 결국에 본인 경제만 살린 거잖아요. 보복당은 국민의 보복당한 거지. 정치 보복 얘기하려면 국민이 얘기해야지. 배신당한 것도 국민이고요. 본인이 할 얘기는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보복을 자기 측근들로부터 당하고 있죠. 그거야 뭐 측근들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측근의 본인을 제외하고서. 저는 이제 검찰과 싸웠다기보다는 자기 측근들하고 싸우고 있는 양상입니다. 측근들이 다 돌아서 가지고 다 손가락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하기 아주 편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흔히 그동안 얘기해왔던 사자방까지 포함해서 예. 4대강 자원 외교 방산비리 예. 앞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은 그 빙산의 아래에 수면 하에 있는 것들이 많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진짜 크죠. 예. 예. 그리고 조단위가 해외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 그런 숫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숫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벌써 5년 6년 전에 네. 이거는 결정적 제보자와 함께 터져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예. 그게 이제 라디오인 뉴스공장에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틀림없이 큰, 지상파 뉴스 혹은 또 JTC 같은 곳에 그런 제보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큰 숫자들이 터지기 시작, 조단위 숫자가 터지기 시작. 이제 검찰 수사로 이제 신병 처리가 되게 되면 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때 제가 보기에는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 이지영 씨 네. 또는 사위 이런 이름들이 같이 등장할 날이 머지 않았다. 라고 저는 전망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예, 저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해외 큰 덩어리들은 다 해외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예. 이 정도인가 하는 정도의 규모가 그렇게 한 게 아닐까. 가족들도 다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림을 그려보면 해외 담당은 이상득 또는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 이런 식으로 자원외교는 형님이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쭉 돌면서 형님 라인이 했죠. 박영준과 이상득. 예. 예. 근데 형님 라인이거든요. 예. 형님 라인에서 해외에서 다 했고 그리고 그 아들도 다 해외에서 심지어는 이제 정권 끝나기 전에 미리 빠져나갔죠. 국내를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영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예.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얘기는 다루기로 하고,
정의당의 공식 입장은 혹시 뭐 이런 큰일 있으면 한 번씩 내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요. 예. 그건 뭐 일찍이 저희들은 엄정하게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예. 정의당 얘기로 넘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동교섭단체. 예. 예, 이거, 흥미로운 시도입니다. 예, 이런 말들도 많았는데 결국 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뭐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 저희들이 네. 적극적으로 한다. 의원단총에서는 네.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당내 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의당, 그러니까 현실 정치인들은 당연히 그런 모색을 해야 되는데, 정의당의 평당원 지지자들은 또 의견이 다른 분들 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땠습니까? 여론이 대체로? 특히 이제 정의당 내에서 예를 들면은 민주평화당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지역에서는 네.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지방선거 준비하던 그다음에 그 민주평화당의 일부 의원들의 과거의 노동 문제라거나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철학이나 이런 걸 네. 보면서 상당히 거리감을 느꼈던 예. 그런 이제 노동계라거나 이런 데서도 그 같이 해도 되느냐 이런 걱정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정의당 내에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치열하게 그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향으로든 힘있게 하나로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런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닌데 네. 충분히 그건 제기할 만한 문제라고